안녕, 감성 친구들. 자, 오늘은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할 건데, 제목이 아주 거창하죠, 그죠? 자, 근데 제목이 거창한 만큼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제가 대학원이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도 이 파트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썼냐면, 생명 중심설이라고 얘기해서 아주 중요한 센트럴 도그마, 자, 이런 말을 쓰면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근데 딱 제목을 봤을 때, 오늘은 뭘 배우겠다, 이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죠. 근데, 자, 여기에서 우리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이라 하면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유전 정보가 있잖아요. 유전 정보가 있으면 그 유전 정보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우리 이 표현되는가를 발현되는가, 어떻게 발현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하나씩 명언을 한 개 집어넣을 건데, 자, 이제 흔들리는 것은 당신의 눈, 활시를 당기는 건 당신의 손,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을 하는 마음이다. 자, 관역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는 여길 갈 수 있을까? 나는 시험을 잘 칠 수 있을까?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원하는 대학교 아니면 원하는 점수,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자, 노력해야 되는 건 본인이지 다른 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학생들이 시험을 못 쳐주진 않을까? 시험 쉽게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인데 너무 필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아이의 글씨를 가끔씩 못 알아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 밑에 분홍색으로 연하게 그리고 안 중요한 건 까만색으로 글자를 써놨지만 분홍색으로 내가 글자를 쓴 부분은 반드시 따라서 필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 형광펜도 쳐주시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익히는 과정을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DNA와 유전자.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어떤 건지 이해하면서 넘어갈까요? 자, 첫 번째,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자, 형질. 우리 형질이 뭘까요? 형질은 생물의 어떤 특징, 모습, 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형질이라 얘기하는데 이 형질을 결정하는 뭐는 유전 정보. 이 유전은 누구한테서 받아온 거죠? 부모님한테 받아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유전 정보는 어디에 있냐 하면 핵은 뭔지 알지? 핵 속의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DNA에 저장되어 있다. 자, 요 개념 이해가나요? 그래서 내 모습을 결정하는 것. 나는 쌍꺼풀이 없어. 쌤 쌍꺼풀 있는데요? 20대 때 생겼어. 자연스럽게 많이 돈 주고. 자, 그래서 자, 유전 정보는 세포의 핵 속에 DNA에 저장되어 있다. 그럼 내가 쌍꺼풀이 없는 정보도 내 핵 속의 DNA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쌍꺼풀이 없어 라고 이렇게 너는 뚱뚱해 라고 핵 속의 DNA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전자에 대해서 할 건데 유전자는 유전 정보, 아까 전에 유전 정보 했죠, 맞죠? 유전 정보가 저장된, 자, 여기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DNA의 특정 부위, 어떤 부분, 이거를 유전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에, 자, 지금 우리 염색체가 있죠. 염색체는 언제 많이 다뤘었지? 세포 분열할 때 많이 다뤘었다, 맞지? 혹시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5, 4, 3, 2, 1, 땡! 자,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자, 46개인데 그러면 다른 동물도 모두 46개인가요? 아니죠. 맞죠? 자, 염색체가 46개인데 이 염색체는 세포 분열할 때만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염색체는 뭘로 이루어졌을까 했을 때 DNA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이 단백질 이름 무슨 단백질? 자, 적극적으로 합시다. 무슨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백질과 DNA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있다 했지? 핵 속에 DNA에 저장돼 있다. 그러면 유전자는 여기 유전 정보는 DNA에 저장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유전 정보의 특정 부분들, 알죠? 자, 여기는 유전자 A, 여기 유전자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유전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한다. 됐나요?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DNA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 어떤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과 뭐한 상태로 있다? 결합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우리 DNA와 단백질이 결합된 상태. 자, 우리 DNA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한다 했죠? 사투리 나온다 맞지? DNA의 기본 단위를 모르는 사람 익히세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DNA와 단백질이 결합된 요 단위 있지? 자, 요 단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아는 사람들은 똘똘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한다? 뉴클레오솜. 이렇게 표현합니다. 뉴클레오솜. 됐죠? 그래서 이 결합한 상태는 뉴클레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결합한 상태로 어디에 존재하냐면 핵 속에 존재합니다. 핵 속. 핵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속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지. 우리는 이걸 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핵 속에 자 얘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됐죠? 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언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자 뭐가 사라지냐면 여기 있는 요 막 있죠 막. 자 이거를 핵막이라고 합니다. 핵막이 사라지고 자 빨간색으로 바꾸세요. 뭐가 되냐면 응축됩니다. 응축. 자 그래서 막 이렇게 뭉쳐진다는 거야. 그래서 응축이 되어서 이름이 바뀝니다. 염색체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전에 이름은 우리 뭐라고 불러줘야 되냐면 자 여기 자 요때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색사. 이 염색사가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핵막이 사라지고 응축되어 뭘로 나타난다? 염색체로 나타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분자 하면 이렇게 긴 가닥을 얘기하는 거야. 한 분자의 DNA에는 자, 별표 치세요.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각 유전자에는 특정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뭐 되어 있냐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백질에 해서 유전자 A는 단백질 어떤 A라는 단백질을 저장해놨고 그 다음에 유전자 B는 단백질 B를 만드는 정보를 저장해놓은 부분을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뭐 되어 있다? 저장되어 있다. 됐죠? 그러면 유전자와 단백질인데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자에 뭐가 저장되어 있죠? 유전 정보죠. 유전 정보. 너는 뚱뚱하게 태어나야 돼. 너는 쌍꺼풀이 없어. 너는 머리가 개털이야.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합성이 되고 이 단백질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다? 별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납니다. 형질. 너는 뚱뚱해. 너는 머리가 곱슬이야. 너는 쌍꺼풀이 없어. 자, 근데 그러면
이게 유전 정보면 쌤 제 머리도 제 IQ도 유전으로 타고났네요. 하지. 그 유전이야. 솔직히 유전이야.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유전을 좋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공부를 안 한다고 물론 공부를 하면 좀 더 빨리빨리 익혀지긴 하겠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저 멀리 아프리카 같은데 뭐 아니면은 되게 뭐 좀 안 좋은 나라에 가서 아예 학업의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면 걔들이 과연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노벨상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되겠지 맞지? 물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만큼 조금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나처럼. 자, 단백질에 의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갈색 눈동자 유전자야. 자, 갈색 눈동자 유전자인데 실제로 갈색 눈동자 유전자는 어떻게 눈이 갈색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한번 보면 자, 얘가 멜라닌, 자, 여기에서 글자를 보세요. 이런 거 뭐 기억 고등학교에서 많이 함정으로 많이 내는데 이 갈색 눈동자 유전자는 멜라닌 합성 효소에 관련된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에 관련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효소가 많아지면 많은 양의 멜라닌을 합성할 수 있어. 자, 이 멜라닌이 많아지면 점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눈 부분에서 이제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피부에서 활성화되느냐의 차이인데 많은 양의 멜라닌이 합성이 되면 어떤 눈동자가 태어나냐면 갈색 눈동자가 태어나. 자, 여기에서 대구 수성구의 기억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이 유전자에는 멜라닌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라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효소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이 효소가 뭘 만드냐면 한 단계 더 걸치죠. 그래서 멜라닌을 합성한다. 자, 약간 실전에서 지금 내가 문제를 안 보여줘서 그런데 그 문제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그 다음에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합성 효소 자체가 적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적은 양의 멜라닌이 합성되면서 실제로 눈 색깔이 원래 이 베이스 색깔인데 멜라닌이 여기를 이렇게 가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갈색 눈동자가 나타나는데 적은 양의 멜라닌이 합성이 되면 갈색 눈동자가 아니라 원래 베이스 색깔인 파란색 눈동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유전자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가 있겠죠. 자, 저장된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왼쪽의 그림에서는 멜라닌을 만드는 건 아니고 멜라닌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합성이 되고 이 단백질이 특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멜라닌을 합성하는 기능을 수행해.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멜라닌 합성을 수행해서 형질. 뭐가 나타났냐면 눈동자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자, 유전자가 다르면 합성되는 단백질에 차이가 생기겠지. 위에는 멜라닌 합성 효소가 얘는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많이 만들게 하는 유전자고 얘는 멜라닌 합성 효소를 적게 만드는 유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드는 이 어떤 그 유전자가 다르게 되면 합성되는 단백질에 차이가 생겨서 뭐가 나타나냐면 형질, 눈동자의 색깔이죠. 어떻게 나타난다? 다르게 나타난다. 됐죠? 자, 그러면 유전자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유전자의 차이가 생기면 사람의 모습, 사람의 특징의 차이가 생기는구나. 이해가 되죠? 맞죠? 그러면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유전자에 뭐가 생기면 이상, 잘못이 생기면 효소가 결핍되거나 경북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얘는 멜라닌이 안 만들어져.
근데 여기에 이 유전자가 잘못되어서 멜라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멜라닌 합성 요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함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결핍되거나 또는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어떤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유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얘기할 건데 어떤 유전 질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이 유전자에 만약에 약물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이때 만들어내는 여기에서 효소나 아니면 이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를 우리는 유전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유전자의 정의인데 유전자는 단백질 합성에는 관여하지 않고 RNA 합성에만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유전자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야.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정보를 가지고 있어. 자, 이렇게 계속 정의를 해왔었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단백질 합성에는 관여하지 않고 RNA 합성에만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는 유전자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DNA 염기 서열에서 단백질이나 RNA를 만들 수 있는 단위자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염기 서열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종종 있을 텐데 DNA에 보면 염기라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 염기의 배열을 염기 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염기 서열에서 옛날에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단위를 유전자라고 정의했는데 최근에는 RNA만 합성하는 유전자도 있었어. 그래서 단백질이나 RNA를 만들 수 있는 단위로 정의하는 것이 유전자의 정의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유전자 뭐야 하면 형질 발현에 관여하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유전자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유전자의 정의를 새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 DNA 염기 서열에서 단백질이나 RNA를 만들 수 있는 단위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한다. 자, 하다가 나는 중간에 안 쉬고 쭉 가지만 본인이 조금 힘들다 싶으면 페이스 조절하면서 중간에 좀 쉬고 화장실 갔다가 물도 좀 마시고 다시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이거 1시간짜리 수업이야. 1시간 반이야. 이러면서 흑흑 한숨 내쉬지 말고 수업이 길다는 얘기는 배울 내용이 많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유전질환인데 유전질환은 뭐의 이상으로 생긴다? 유전자의 잘못됐어. 그래서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며 유전질환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해서 우리 원래 적혈구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 가운데가 온폭한 구형으로 생겼잖아. 근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산소가 많을 땐 상관없어. 근데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적혈구 모양이 남모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고, 자, 여기서 페닐케토뇨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페닐케토뇨증은 이게 유전 질환으로서 얘는 오줌을 누르면 오줌 색깔이 까맣게 바뀝니다. 그래서 오줌요자를 써서 페닐케톤요증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 얘는 그래도 어느 적은 양의 멜라닌 합성을 하지만 또 유전 질환이 생기면 아예 멜라닌 합성이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자,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알비노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요고, 얘는 노입니다. 알겠죠? 알비노라고 해서
완전히 피부색은 하얗고 그 다음에 눈동자 색은 파랗고 머리 색깔은 거의 탈색한 것처럼 노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비노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유전 질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전 질환을 했는데 살아가는데 뭐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살아가는데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게 이제 유전 정보의 흐름이야. 자, 유전 정보의 흐름인데, 유전 정보의 흐름은 어떠냐면 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일단 어디에 저장돼 있다 했지? DNA에 저장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NA에서, 자, 근데 바로 단백질이 되는 건 아니고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전달이 된다. 자, 그래서 자,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전달이 된다고 설명하는 원리를 우리는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 표현하고, 이 원리를 생명 중심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생명 중심 원리. 그래서 자, DNA 주로 어디에 있냐면 핵 속에 있죠, 맞죠? 핵 속에 있는데 여기에 뭐를 가지고 있다? 유전 정보가 있습니다. 이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이 돼. 자, 이 RNA로 전달되는 건 좀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사라고 표현합니다. 전사. 그래서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RNA에서 또 다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전달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겠지. 그거를 뭐 하냐면 번역을 합니다. 번역. 자,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결과물이 되겠죠. 자,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생명 중심 원리라 했고, 내가 아까 영어로 썼지? 혹시 기억나나요? 뭐라고 했지? 우리 전공이나 아니면 대학교 가거나 대학원을 가게 되면 이거를 센트럴 도그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센트럴 도그마 생명 중심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위에 말처럼 쓰면 돼. 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DNA를 거쳐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되는 원리. 자, 이거를 생명 중심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 중심 원리에서 DNA의 유전 정보가 어디로 전달된다고? RNA로 전달된다. 자, 이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핵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 과정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한다? 전사라고 표현합니다. 전사. 자, 지금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났는데 밥 돌라고 짖는 거예요. 저것도 살아남으려고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RNA. 자, RNA에도 DNA에서 받아온 유전 정보가 있단 말이야. 자, 유전 정보에 따라서 뭐가 합성됐냐면 단백질이 합성이 돼. 자,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인데, 자, 얘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납니다. 자, 앞에서 까문 사람 있을 건데, 자,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 자, 세포가 있으면 세포에 핵이 있어. 자, 핵이 있으면 요 핵 속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전사가 일어나. 전사는 DNA에서 RNA로 바뀌는 걸 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이렇게 전달되는 걸 전사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를 이 바깥 부분은 세포질이라 하는데, 이 세포질에 보면 이렇게 점박이들이 있어. 자, 이 점박이들을 리보솜이라 하는데, 이 RNA가 리보솜으로 이렇게 가. 자, 그래서 이 리보솜으로 가서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됩니다. 이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번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명 중심 원리라 하는데, 지금은 아주 포괄적인 내용만 다뤄서 너네들이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이 수업이 끝날 쯤 되면 생명 중심 원리가 뭔지는 다 이렇게 와닿을 거야. 지금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한 개도 안 다르고 주제만 이렇게 다뤄놔서 쌤 이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거 하다 보면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자, 유전 정보의 저장과 유전 부호라고 얘기하는데, 유전 정보는 유전자를 이루는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돼 있어. 자, 여기에서 염기에 저장돼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염기 서열에 저장돼 있다. 염기 서열을 다른 말로 염기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혹시 DNA 염기가 뭐 있는지 아는 사람? 자, 열심히 배운 사람 다 알죠? 자, DNA 염기는
몇 종류가 있다? 4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데닌. 자, A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구아닌. G.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토신. C. 그 다음에 네 번째, 타이민. T. 의. 뭐가 중요하냐면 배열 순서가 중요해요. 자, 배열 순서에 따라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 자, 어떤 사람은 DNA가 있으면 자, DNA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여기에 보면 염기가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에는 인산이 달려있어. 자, 여기 인산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보면 다시 이렇게 오각형이 연결돼 있고 그림이 안 그려. 여기 다시 염기가 이렇게 달려있어. 그리고 여기에 다시 인산이 달려있어. 이 밑에 보면 다시 오각형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산이 있고 여기 염기가 있는데 이 염기의 종류가 A, G, C, T.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AAA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AGA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ACA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배열 순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유전 부호라고 하는데 부호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첫 번째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와. 그래서 3, 숫자 3 기억하세요. 3염기. 염기 계속 얘기하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자, 이거를 3염기 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3염기 조합인데 이게 유전 부호로 사용이 된대. 자, 유전 부호. 일단 DNA에서 아미노산.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백질은 큰 거고 아미노산은 작은 거야. 그래서 DNA에서 아미노산 한 개를 결정 또는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DNA의 염기를 3염기 조합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빨간색 꺼놓으세요. DNA의 염기를 3염기 조합이라고 해. 했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T,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요것이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대. 하나를 지정하는 3개의 염기를 뭐라 부른다? 3염기 조합이라 하고 요게 유전부호입니다. 유전부호. 두 번째 용어가 이제 코돈이라는 용어가 나와. 코돈. 자, 이제 용어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코돈은 DNA가 아니라 RNA야. 자, 여기에서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게, 자, 여기는 DNA, 자, 여기는 RNA입니다. 자, 그래서 RNA에서 아미노산 한 개, 여기도 아미노산 한 개고, 여기도 아미노산 한 개죠. 한 개를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RNA 염기를 우리는 코돈이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요 밑에 보면 RNA라는 글자가 있잖아. 거기에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것을 우리는 코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코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했을 때 DNA에서 상부적으로 전사된 것. 원래 전달도 써도 되지만 이게 용어가 전사야. 전사된 것으로 이 코돈의 종류가 총 몇 종류가 있냐면 64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돈의 종류를 한번 보면 요거 3개를 뭉쳐서 코돈이라 하는데 이 종류가 6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코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DNA에서 상부적으로 전사가 됐대. 쌤, 그럼 상부적인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같은 게 전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짝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데닌의 짝이 누구냐면 타이민이야. 타이민. 알겠죠? 그래서 얘들 둘이 서로 상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아닌의 짝은 누구냐면 사이토신이야. 사이토신의 짝도 구아닌이고 그 다음에 타이민의 짝도 아데닌인데 서로 이런 것들을 상보적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에서 타이민의 짝이 아데닌이기 때문에 아데닌으로 전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아데닌의 짝은 타이민이잖아. 근데 RNA는 타이민이 없어. 타이민을 가지지 않는 게 RNA거든. 근데 RNA는 타이민 대신에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유라실이라는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를 U로 전사를 해. U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이토신의 짝은 누구냐면 구아닌이죠. 그래서 G로 전사가 돼. 이해됐나요? 그래서 T는 A로, A는 U로, C는 G로.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세 개가 하나의 뭐를 아미노산을 결정을 합니다.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해. 자, 그래서 여기에서 DNA 세 개를 뭐라 부르냐면 3염기 조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RNA의 세 개는 뭐라 부른다? 코돈. 이름 다릅니다. 알겠죠? 알코, 병을 알코. 알겠죠? 자, D3, D3, D3. 됐죠? 3D, 3D, 3D. 자, 3D 업종 뭔지 알죠? 힘든 거 맞죠? 그래서 3D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리고 RNA는 코돈입니다. 알코. 자, 그 다음에 자세하게 하기 전에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돼 있어. 공통성.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위에 배웠던 유전 부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명체가 어디에서 진화되었다?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강아지, 고양이, 사람 이런 거 보면 생물체도 다르고 어떤 동물은 말도 하고 어떤 동물은 짖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이렇게 고차원적인 공부도 하게 되는데 근데 다른 건 다 달라도 유전 부호는 똑같이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공통 조상에서 진화되어서 이렇게 사람까지 발전했다. 이게 유전 부호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유전 부호의 조합인데 지금 계속 3이라는 숫자가 나와.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자, 우리 몸에 보면 아미노산이라는 아이가 중요해.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이면서 형질을 발현하는데 기본 단위가 돼. 근데 우리 몸의 아미노산이 총 몇 종류냐면 20종류가 됩니다.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결정이 되고 이 단백질이 뭐를 결정하냐면 형질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 또는 지정할 수 있는 암호 체계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근데 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암호 체계를 우리는 유전부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전부호. 자, 근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전부 다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암호화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자, 그 다음에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4종류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한 글자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 A는 아미노산 A, 아미노산 1, 그 다음에 G는 아미노산 2, C는 아미노산 3, T는 아미노산 4를 지정하면 이렇게 한 글자가 유전 부호가 되면 아미노산을 총 4종류를 결정할 수 있어. 4종류. 그래서 4종류의 아미노산 예를 들어 아미노산 중에 글라이신 이런 게 있어. 그러면 A는 글라이신이야. 자, 그 다음에 글루탐산 이렇게 있어. 그럼 G는 글루탐산이야. 이렇게 지정해버리면 딱 4종류의 아미노산만 암호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만약에 2글자씩 한다고 생각을 해봐. 2글자씩 하면 자, AA가 글루탐산이야. 자, 그리고 AG가 글라이신이야. 그 다음에 AT가 아스파라긴이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다면 자, 조합이 몇 개가 나오냐 하면 혹시 수학 잘하는 사람은 알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 해서 앞에 4글자가 올 수 있고 뒤에 4글자가 올 수 있어서 16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할 수가 있어. 근데 실제로 우리 몸에는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전부 다 암호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4종류의 염기가 2개씩 짝을 지어주면 4의 제곱해서 16가지의 유전부호가 만들어져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마 이해 못하는 친구도 좀 있을 거야.
이해하면 나 똘똘한 친구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어도 몇 개의 염기가 조합을 이뤄야 되냐면 염기가 4종류의 염기가 3개씩 짝을 짓게 되면 4의 세제곱해서 여기 숫자 잘못됐습니다. 4의 세제곱해서 64가지의 유전 부호가 만들어져. 그러면 20종류의 아미노산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 있다. 모두 지정할 수 있다가 암호화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암호화할 수 있다. 자, 지금 약간 설명 자체 러프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끝까지 들어보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오프라인 하는 이유가 있잖아. 맞지? 온라인으로 100% 다 이해가 되면 다 온라인 수업만 해도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 있다. 됐죠? 자,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을 활용한다. 공통성은 뭐냐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모두 똑같이 유전부호를 쓴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 사람의 유전자를 세균에 넣어, 특히 대장균에 넣습니다. 대장균에 넣으면 사람의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대로 세균에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아미노산을 만들어내. 그리고 세균도 리보솜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결합되어서 뭐를 만드냐면 사람이 원하는 사람의 단백질을 합성해. 자,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얘기는 근데 장소는 어디에? 세균에서.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람 인슐린 있잖아. 인슐린 없는 사람이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인슐린 없는 사람의 당뇨병인데 이 사람이 치료를 할 때 인슐린을 맞아야 되잖아. 그러면 예전에는 돼지의 인슐린을 빼와서 사람한테 넣어줬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돼지가 불쌍하잖아. 돼지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잖아. 물론 빼오면 다시 만들어지는 게 이치이긴 하지만 돼지도 힘들고, 그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인슐린 유전자를 떼서 대장균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균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 대량으로. 세균은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분열법이라 해서 세균 한 마리가 분열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 그래서 한 마리가 두 마리, 네 마리가 네 마리 되고 막 하는데 그러면 마리수가 많으면 인슐린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내 몸에 인슐린을 세균한테 집어넣어서 내 몸에 있는 인슐린 유전자를 집어넣지 인슐린을 넣는 건 아니고 인슐린 유전자를 세균한테 집어넣으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얘가 인슐린을 만들어내. 그럼 우리는 인슐린만 추출해서 사람들한테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유전보호 체계의 공통성을 활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전 정보의 전달과 형질 발현이라고 돼 있는데 핵 속에 있는 DNA의 이중 나선 중, 자, 원래 DNA가 이중이에요. 이중. 아는 사람 다 알죠? 이렇게 해서 DNA가 이중이 됐죠. 그 이중 나선 중 한쪽만 사용합니다. 한쪽. 그래서 어느 쪽을 사용하는지는 잘 몰라. 근데 한쪽만 사용한대. 한쪽 가닥의 염기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합니다. 자, 그리고 DNA와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갖는 RNA가 합성 되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DNA에 두 가닥이 있는데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 이렇게 있어. 자, 한 가닥이 있는데 이 한 가닥에 상보적인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U가 결합하고 여기 C가 결합하고 여기 G가 결합하고 여기 A가 결합해. 그리고 연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DNA와 상보적으로 염기 서열을 가진 RNA가 합성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했고 이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핵에서 일어납니다. 핵. 속에서 일어나고 자, 번역 과정은 또 자세하게 할 건데 자, 번역은 전사된 RNA가 핵공을 통해서 핵에 구멍이 있어. 핵공을 통해서 어디로 나오냐면 세포질로 나옵니다. 세포질로 나와서 누구랑 결합하냐면 리보솜이랑 결합해.
결합을 하고 RNA에 코돈이, 자, 코돈이 뭐죠? 코돈,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것을 코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뭐를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 결합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단백질이 합성된다. 자, 이거를 우리는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번역은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질 발현이 될 건데 합성된 단백질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여 어떻게 우리가 표현형, 형질로 나타나게 된다. 자, 요렇게 그냥 정의를 하게 되는데, 자, 지금 밑에 그림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전사에 이용되는 가닥인데 DNA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 전사에 이용이 돼. 자, 근데 전사에 이용되는 가닥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RNA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C의 상보적인 게 누구죠? 자, C의 상보적인 게 G죠. 자, 그래서 G가 여기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G의 상보적인 게 누구죠? C죠. 그래서 C가 여기 있죠. U의 상보적인 건 A죠. 자, 그리고 G의 상보적인 건 C. 그래서 이 두 가닥의 DNA 중에서 전사에 이용되는 가닥은 위의 가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에 이용되는 가닥은 위에 있는 가닥이다. 밑에 있는 가닥은 전사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전사가 됐어. 그래서 상보적으로 RNA로 전사가 됐는데 우리 여기 보면 DNA에서 아미노산 하나를 결정하는 3개의 염기 조합을 3연기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D. 알겠죠? 그래서 3연기 조합이라 하고 3연기 조합에서 자, 이게 RNA로 전사가 되면 요것도 3개의 염기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3연기 조합이라 얘기하지 않고 얘는 뭐라고 얘기한다? 코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RNA가 세포질로 나와서 누구랑 결합하냐면 리보솜과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돈이 뭔가 암호화하고 있어. 어떤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고 있는데 그 아미노산을 엄밀히 말해서 tRNA라는 어떤 운반하는 RNA가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얘기해. 자, CGU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해 하면 tRNA가 이걸 번역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데리고 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GGU라는 코돈을 가진 아미노산이 필요해 라고 하면 아미노산을 tRNA가 아미노산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 어디로? 리보솜으로 데리고 와. 알겠죠? 그래서 리보솜으로 데리고 와서 아미노산 1이 오고 아미노산 2가 와. 또 UAU라는 코돈을 가진 아미노산을 tRNA가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되는 결합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되면 얘들이 앞에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소포체로 갑니다. 소포체로 가서 그 다음에 골지체로 갔다가 골지체에서 이제 막에 쌓여서 바깥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형질 발현이 일어나겠죠. 맞죠? 자,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펩타이드 결합이 되고 펩타이드 결합이 되어서 얘들이 이렇게 다 결합되면 우리 뭐라 부르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해. 폴리펩타이드라 하고 얘들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지게 되면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걸 보고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게 특정 기능을 수행해서 형질이 나타난다. 이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내가 숨도 안 쉬고 얘기한 생명 중심 원리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DNA의 염기 서열, 이제 한 50% 정도 감은 오죠, 맞죠? DNA 염기 서열이 있어. 이 염기 서열이 특정 부분의 염기 서열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특정 부분의 염기 서열 3개를 3연기 조합이라 하는데 3연기 조합은 어떤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바로 합성되는 게 아니라 RNA를 거쳐서 이렇게 아미노산이 지정이 돼. 자, 지정이 되면 요게 연결이 되면서 단백질이 된다. 자, 이제 우리 문제 풀고 한 번 더 확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질게요. 문제 잠시 풀어주세요. 자, 문제 풀기 전에 내가
코 잠시 풀고 온다고. 자, 전사와 번역인데, 자, 전사는 DNA로부터 RNA가 합성되는 과정은 DNA의 염기 서열을, 자, RNA의 염기 서열로 옮겨 베끼는 것이라 하고, 우리 옮겨 뺏기는 것을 복사기 뭔지 알지? 복사랑 거의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걸 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네 복사할 때 원래 원본이랑 100% 같지는 않지. 근데 잘못 복사하면 큰일 난다, 맞지? 완전 막 시커멓게 되거나 반만 복사하면 안 되겠죠, 맞죠? 자, 근데 어쨌든 옮겨 뺏기는 걸 전사라고 얘기를 하고,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은 RNA의 염기 서열이, 자, 아미노산 배열로 바꾸는 과정이므로 우리는 이걸 보고 번역이라고 얘기해. 너네 모스 부호 알지? 모스 뭐 띠띠띠띠띠띠띠 막 이렇게 하잖아, 맞지? 자, 근데 그거는 이게 소리의 길이지. 그 길이로 가지고 뭐 가나다라, 기흥, 니은, 디귿 이렇게 조합을 한단 말이야. 자, 근데 그거를 나는 모습 잘 몰라서 번역을 못 하는데 일부 친구들은 책 보고 그 공부해서 번역을 하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AG, CT 뭐 이런 거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세 개의 AGC, AGU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아미노산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아미노산이 결정되는 그 배열로 바꾸는 과정은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역. 자, 개념 풀었죠? 한 분자의 DNA는 하나의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된다. DNA 염기 서열을 RNA로 뺏기는 과정을 전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단백질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합성이 된다. 효소도 단백질입니다.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유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됐죠? 자, 갈로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A 과정은 뭐냐면 전사라고 얘기를 하고 B 과정은 번역입니다. 자, A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일어나고, 자, 그 다음 B 과정은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나. 여기 똑같다스럽게 요거 핵 2번 썼다고, 속 2번 썼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웁니다. 자, 세 번째. DNA의 유전자가 형질로 발현되려면 전사가 일어나야 한다. 맞겠죠? 자, RNA 유전 정보에 따라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우리는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유전자는 세균과 유전 보호 체계가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균에서 형질로도 발현이 될 수 있어. 그래서 X.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유전자의 이상과 유전 질환에 대해서 할 건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랑 페닐케톤요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어. 그래서 비정상 헤모글로빈이요. 원래 정상 헤모글로빈은 이게 따닥따닥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면 이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안에 100만 개 정도 있다라고 하거든.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비정상 헤모글로빈이면 적혈구의 모양이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모양으로 바뀐다고 해. 자, 이런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서 수명이 짧고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져서 큰 빈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을 이 적혈구가 막아서 신체 여러 기관에 손상을 일으킨다. 됐죠? 자, 옆에 페닐케톤요증도, 페닐케톤요증은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여기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이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만드는 효소의 이상이 생긴 거야. 자, 그래서 분해하는 효소의 이상이 생기면서 이 효소의 결핍으로 페닐알라닌이란 아이가 얘가 이렇게 분해가 안 되니까 이게 몸에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페닐알라닌이 몸속에 쌓이게 되고, 자, 그 결과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 페닐케톤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페닐케톤이 뇌 조직을 손상시키고 오줌에 섞여서 나오는데 얘들이 산소와 만나게 되면 까맣게 바뀌게 돼. 자, 이렇게 뇌 조직을 손상시키는 이 페닐케톤요증은 아주 위험한 병이죠, 맞죠? 그래서 지적장애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특정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고,
특정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얘는 헤모글로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 자, 그 다음 얘는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이게 공통점이고, 유전 질환의 공통점을 통해서 유전자는 특정 유전자는 특정 자, 특정 형질 또는 특정 단백질. 자, 형질보다는 단백질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래서 특정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발생 원리인데, 자, 여기 보면 정상 헤모글로빈의 유전자의 염기를 볼게요. 염기가 CTT야. 자, CTT인데 여기에서 T 전사된 RNA는 GAA로 전사가 되고, 이 GAA라는 아이는 아미노산을 결정을 합니다. 정상 아미노산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CAT라는 여기에서 보면 T가 뭘로 바뀌냐면 A로 바뀌어. 그래서 전사될 때 A로 전사돼야 되는데 반대로 U로 전사가 됐죠. 자, 그래서 원래는 파란색 아미노산이 결합돼야 되는데 빨간색 아미노산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상 헤모글로빈인데 얘는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정상 헤모글로빈이 포함된 정상 적혈구의 모습이고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포함된 적혈구의 모습인데 남모양으로 바뀌었죠. 맞죠? 자, 이 남모양 적혈구는 산소 운반 능력이 정상 적혈구에 비해서 떨어지고 모세혈관을 막아서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염기 서열이 바뀌면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나 아미노산의 또는 종류가 달라집니다. 배열 순서나 종류가 달라져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전 질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길게 왔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하이라이트. 이걸 보면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게 뭔가 조금 거의 80%에서 90%는 감이 올 겁니다. 자, 지금 DNA에 한 가닥,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 RNA로 전사가 돼. 자, DNA에 염기 서열을 뭐 하고 오는 거? 뺏겨오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뺏겨오는 게 아니라 뭘로? 상보적으로 뺏겨온다 그랬어. 자, 이렇게 상보적으로 뺏겨오는데 우리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일어나. 그러면 RNA가 이렇게 빠져나와. 자, 핵에 있는 구멍을 핵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세포질로 이동하는데 이 세포질에서 RNA가 누구랑 결합하냐면 여기 그림엔 없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이가 있어. 자, 리보솜이랑 결합을 합니다. 이 리보솜이랑 결합하면 R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번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번역되면서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tRNA라는 아이가 여기에 있는 정보대로 아미노산을 데리고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어떤 연결을 한다고?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됩니다. 이렇게 폴리펩타이드가 된 다음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돼.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근데 이제 글자로 보게 되면 자, 지금 ACC라는 3연기 조합 1번, AAA 3연기 조합 2번, 자, 그 다음에 CCG 3연기 조합 3번이 자, RNA로 뭐가 일어난다? 전사가 일어나. 그러면 A 짝인 U로, C의 짝인 G로, C의 짝인 G로 전사가 되는데 이걸 RNA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코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돈. 자, 그 다음에 AAA는 UUU로, 그 다음에 CCG는 GGC로 전사가 돼. 자, 그러면 얘가 이동해서 리보솜에 가서 얘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끄집고 온다 했어. 누가? tRNA가. 그래서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아미노산 3 이렇게 차례로 배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뭐가 된다?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이 폴리펩타이드는 입체 구조를 형성해서 뭐가 된다? 단백질이 된다. 이해됐죠? 자,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전사 과정. 핵 속에서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번역 과정은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오른쪽에 써놓은 한글로 된 거 있죠? 자, 이게 전부 다 아미노산이야. 우리 몸의 아미노산은 몇 종류라 했죠?
20종류라 했죠. 그래서 여기에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다 적어놨습니다. 페닐알라닌부터 시작해서 글리신까지 다 적어놨어. 자, 근데 여기 보면 요거 코돈표라고 돼 있죠. 코돈은 RNA의 3개의 염기를 코돈이라 하는데 UUU부터 어디까지? GGG까지 64개의 코돈이 있어. 자, 64개의 코돈 중에 좀 특별한 코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코돈에 AUG라는 코돈이 있는데 여기 통합과학에서는 안 배우지만 또 어렵게 배우는 학교들이 있어. 자, 메사이온이라 해서 얘는 자, 게시 코돈이라고 하는데 RNA 특정 부분이 있잖아, 맞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번역을 시작하라. 근데 대부분의 통합과학에서는 이 내용을 안 다룰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얘가 AUG라고 해서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구나,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근데 게시 코돈에 대해서 배웠으면 자, 저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미노산이 막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가잖아. 자, 번역을 하는데 UAA, UAG, UGA는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으면 얘가 연결되다가 아미노산이 안 오잖아. 아미노산이 안 오면 얘가 끝나. 그래서 번역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연결을 멈추는 코돈이고 얘들을 뭐라 부르냐면 종결 코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결. 그래서 64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게시 코돈 하나가 있고 종결 코돈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게시 코돈은 이나 종결 코돈은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마다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도 있고 안 해주는 선생님도 있는데 이건 어디 가서 배웠냐면 생명과학 2에 가서 한번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가서 DNA 염기 서열 있죠. 자, 3개씩 옮겨올게요. 자, 3개씩 옮겨와도 그래도 길게 다 써야 돼. 그래서 A 짝이 뭐죠? 자, 요거 내가 쓰기 전에 본인들이 한번 써보세요. 잠시 멈추고. 자, 다 썼죠? 그러면 U. 자, 그 다음에 C, G, A. G, C, U, G, U, C, U. 자, 그 다음에 U, C, U. 그 다음에 C. 자, 요렇게 되겠죠. 자, 내가 틀린 거 없죠? 그냥 직석으로 바로 해서 GCC, GCC, C가 한 번 더 들어갔다. 자, GCC, 맞죠? 자, 잠깐만, 맞네. 자, sorry. 자, 그 다음에 UUG, 그 다음에 GUU, 그 다음에 CUU, 그 다음에 CUC, 자,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일단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UUU, 우리 잘 찾아봅시다. 이제 번역할 거야. UUU로 번역하는 거는 UUU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페닐알라닌을 끝나가니까 하기 싫은가 보다. 자, 페닐알라닌을 tRNA가 데리고 올 겁니다. 자, 그리고 펩타이드, 그 다음에 CGA. 자, CGA 찾아봅시다. CGA 어디 있죠? CGA 여기 있네. 자, 그래서 아르지닌이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CC. 자, GCC 어디 있죠? 이거 한 개 잘못하면 유전병 생겨. 그래서 아까처럼 내처럼 한 개 빼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쭉쭉쭉쭉 다 틀리기 때문에. 자, GCC 찾아볼까요? GCC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죠? 그래서 알라닌. 됐나요? 자, CUU. CU는 편의점인데, CUU는 여기 있죠? 류신. 자, GGU 찾읍시다. GGU 여기 있네. 글리신. 자, 그 다음에 UCU. 자, UCU 어디 있을까요? 자, UCU. 자, 여기 있네. 세린. 쌤, 이거 못 외워요? 못 외워. 알겠죠? 자, UCU. 옛날에 외웠었는데. 자, UCU. 똑같네. 또 세린. 자, 그 다음에 CCC. 자, CCC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프롤린. 너네는 금방 전사 번역 과정을 본인의 힘으로 다 했습니다. 알겠죠? 우리 몸에서 지금도 계속 이 과정이 일어나. 전사 번역. 그래서 센트럴 도그마 생명 중심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DNA 염기 서열, RNA 염기 서열 요 세 개를 뭐라고 한다 했죠? 3염기 조합. 그리고 요 세 개를 코돈.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입체 구조를 가져서 단백질이 된다. 뭔 내용인지 대충 알겠죠? 자, 빈칸에 들어갈 RNA 염기 서열과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써시오. 우리 다 썼죠, 맞죠? 전사 과정에서 DNA 염기 아데닌은 뭐와? 자, U와 그 다음에 구아닌은 우리 U는 유라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라실. 자, 구아닌은 C, 사이토신. 자,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타이민은 아데닌과 상보 결합을 하면서 DNA 염기 서열의 상표적인 염기 서열을 가진 RNA가 합성된다. 이 용어는 이해 안 가는데 너네 이런 거 잘했잖아, 맞지? 그게 이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아미노산, 얘가 지정하는 아미노산 tRNA 데리고 오고 얘가 지정하는 아미노산 데리고 와서 연결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얘들아 조금 이해됐지?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약간 전달력이 살짝 떨어지는 건 좀 있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들었으면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I love you. 바이바이.